10월 21일입니다. 지금은 목요일 저녁 7시 정각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글이라든지 영상을 특기할 만한 어떤 상황이 없으면 안 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이상한 건 있어요.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한 집단 면역이라는 게 흔히 지금 집단 면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집단 면역이라는 게 과연 있기나 했는가요? 기존에 우리 1년에 3,000명이 사망하던 독감 바이러스에 대해서 집단 면역에 도달해야 되므로 빨리 백신을 맞아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회가 선풍을 일으키고 한 적이 있었습니까? 게다가 그것은 철저하게 개별화된 사안이거든요. 내가 백신을 맞든 말든 간에 남한테는 피해를 주는 게 제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속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하고 똑같은 맥락의 주제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 관여를 하려면 공무원들이 줄톱을 갖고 다니면서 하이힐을 신으면 실제로 척추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국민의 척추질환을 감소시키자, 그리고 각 개인의 건강을 국가가 관리를 하겠다 해서 공무원들이 줄톱을 들고 다니면서 하이힐 높은 거를 이렇게 현장에서 바로 단속하면서 잘라낸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레밍처럼 몰려다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집단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역사관에 있어서도 저놈 나쁜 놈이다, 친일파다, 뭐다 이렇게 하면은 곧바로 이제 이른바 시쳇말로 좌표 찍는다고 하나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몰려간다는 게 뭐 물리적으로 정말 몰려간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의식을 집중하고 뭐 댓글 공격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죠. 전두환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론에서도 특히 SBS가 좀 심한데요. 앵커들이 칭하기를 전두환 씨라고 힘주어서 말하고 처음에는 전두환 씨라고 멘트가 시작되다가 나중에 보면은 전 씨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아일보도 그러고요 지금. 그 다음에 경향신문 한겨레가 뭐 가장 좀 심하고 동아일보도 지금 요즘 그렇게 따라가는 추세인데요. 글쎄요, 제가 이 종이를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각 이면지를 갖고 왔는데 마침 이면지 앞 내용이 10년 좌파 정권이 붕괴시킨 국정원 휴민트 뉴데일리 기사, 2012년 7월 20일 기사네요. 이걸 제가 읽었던 이면지인데요. 마침 갖고 오니까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스타트를 한 다음에 쭉 가는 과정에 전두환 집권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두환 집권기가 있습니다. 시작한 다음에 그러면 이 전두환 집권기를 토막 내듯이 싹둑 잘라낸 다음에 이렇게 이어붙이면 온전한 누군가가 원하는 그런 대한민국 역사가 될 수 있습니까? 어제 보니까 윤석열 씨하고 홍준표 씨가 각각 전두환에 대해서 내놓는 발언들을 보면서 아무리 정치라지만 또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고 하지만 참 너무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특히나 홍준표 후보가 전두환 시대에 대해서 히틀러에 비유하면서 히틀러 시대에 경제가 좋았다고 해서 히틀러를 옹호하는 게 말이 되겠느냐. 전두환 시대를 히틀러에 비유하는 걸 보면서 야, 홍준표 후보도 참 너무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 당 대표실에는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김영삼
3명의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있다 그래요. 그게 아마 홍준표 후보가 당대표 시절에 걸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 걸려있나 봐요. 전두환 대통령의 사진을 걸기 싫으면 그럼 왜 거기 이명박, 박근혜 사진은 안 걸죠? 왜 그렇게 딱 상징적인 세 사람만 걸어 놓습니까? 지금 전두환이라고 하는 인물은 대한민국에서는 개똥보다 못한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 정당에 나온 사람들도 전두환이라고 하는 개똥이 자기 옷에 묻을까봐 하면서 전부 절로 가 이 똥 치워. 내가 이 똥이 나한테 묻으면 내 앞으로 정치적인 행로에 지장이 생겨. 이런 식으로 이제 시쳇말로 손절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정치란 무엇인가, 참 더럽고 더러운 게 정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홍준표 후보가 전두환을 히틀러에 비유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뭐 그건 정치적인 레토릭으로서 그렇게 하나 표 날라갈까봐 좋습니다. 일단은 나라는 살려놓고 봐야 되니까 제가 그 정도까지 비판하고요. 일반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길거리에서 전두환 사진, 김일성 사진 2개를 걸어놓고 당신은 둘 중에 누구를 더 싫어합니까? 라고 스티커를 붙이라고 설문조사를 무작위로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저는 궁금하고 끔찍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도 전두환을 모욕을 하고 정오심을 갖고 악마화 한다고 하면 아무리 그래도 김일성보다야 못할 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일반 국민들이 어떤 피해를 받고 전두환에 대해서 어떤 정오심을 가져야 되죠? 계속해서 지금 강요하고 있거든요. 학습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두환이 없으면, 제가 늘 비유를 합니다만은, 어떤 물건에 대한 효용 가치를 알아보려면 그게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전두환이 없었다면 누가 대통령을 하죠? 광주 5.18에서 요구사항이 뭐였습니까? 전두환을 찢어 죽이자라고 하는 버스 그 편말이 트럭에 붙어 있고 김대중을 석방하라 였습니다. 그 태제와 안티 태제로서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두환이 그때 옹립하려고 김대중을 옹립하려고 했었죠. 전라도 광주에서 그걸 주장했었죠. 그럼 김대중은 어떤 민주화 과도 정부를 선포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심재철 의원이라든지 장기표 선생에게 주어진 인생의 마지막 숙제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이 좀 해내줘야 되고, 살짝 곁다리로 전태일 이야기 또 하자면, 김문수 전 지사가 전태일을 꼬드기고 몸에 불 붙여 죽인 살인범들 잡아내는데, 그래서 역사를 바로잡는데 기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두환이 그렇게 밉다면 김일성을 추종하는 자들을 뽑아내고 내각을 만들게 해주고 청와대를 틀어지게 하는 이 민도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영복을, 간첩 신영복을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하고 김일성이가 총애하고 주월 대사로 활동하다가 억류되어 버렸던 이대용 공사와 맞교환하려고 할 만큼 김일성이가 총애했던 그 신영복, 그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하는 연예인들, 정치인들, 학자들, 그건 뭐죠?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것은 김일성 존경한다는 말과 거의 일치합니다. 뭐 완전하다고 봅니다. 저는 일치성이. 그러면 그것을 말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내는 이 민도는 뭐죠? 지금 북한에 억류되었던 국군 포로들, 그 다음에 납북자, 그 다음에 일본 조총련과 일본 정부, 그리고 북괴가 합작해서 북송되었던 제일교포들, 이른바 째포라고 북한 지역에서 불리면서 성분 차별을 받고 지옥에서 살게 되었던 그 째포, 제일교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우리 지금 위안부상을 지금 세운다고 하는 철딱선이들이, 물론 코어들은 철딱선이들이 아니라 사악한 자들이고요. 그 옆에다가 청나라 때 끌려갔던, 그리고 또 중국에 계속해서 조공바쳐졌던 환향녀들, 고향으로 돌아왔던 여자, 하지만 더럽다고 받아주지 않았던, 내쳐버렸던 아주 매몰차죠. 조선인들도. 지금 우리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위안부에 대해서 그 시대를 처절하게 살아낸 사람들인데 이제 와서 더럽혀졌던 여자다, 내치고 있는 거죠. 그게 위안부를 안아주는 게 아니라 내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오롯이 품어주기 위해서 그런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 자들이 국군 포로에 대해서, 북송된 제1교포에 대해서 발언하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들의 정체가 거기에 다 나오는 겁니다. 전두환을 그렇게도 욕하는 사람들, 김일성 추종자들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죠? 왜 말이 없습니까? 지금 미국이 또 어떤 태도로 돌변할지 모릅니다. 가장 최근에는 아프간 사태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두 눈 똑똑히 봤을 거라 생각해요. 베트남이 공산화되었던 것은 75년도이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가 아니니까 학습되기가 어렵다 손 치더라도, 그것도 선별적인 기억력이죠. 축구장에만 늘 등장하는, 문구의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뭐 이런 따위에 한일 축구 경기에만 등장하는 그런 문구가 다른 역사에는 적용이 안 되잖아요. 예, 철저하게 선별적인 기억력인데 국가보안법 지금 없애려고 하고 있고, 예. 아래 레벨에서는 주민자치법을 개정하면서 꼬민운동을 벌리고 있고, 예, 그게 꼬민운동인 겁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공산화 운동입니다. 예. 중앙집권 체제라고 하는 것은 또 글쎄요, 어떤 또 군부 독재와 또 연결하려 그게 아니라 근대화된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예, 그 밑작업이거든요. 그것까지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전두환 한 명 악마 만든다고 해서 대한민국 바로 세워지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워낙 나라가 급하니까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거 다 덮어가면서, 예,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선출해내고, 어쨌든 나라 말아먹는 거는 막아놓고 보자 라는 마음에서 홍준표 후보도 지지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최근 흐름을 보면 원래 좌익들이야 원래 그렇고 철딱선이들이야 원래 그렇다 치지만,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에서 출마하고 있는 후보군들이 쏟아내는 전두환에 대한 평가는 정말로 유감스럽다. 정말로 유감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두환 시대 때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도 제가 예전에 유튜브 영상에서도 김재익 평전을 기록으로 남긴 바도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시대 잘 탔다.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가 뿌려놓은 과실일 뿐이었다. 이런 식으로 폄하하기도 합니다만은, 글쎄요, 뭐 그런 평가야 개인의 자유입니다만, 김일성보다 더 미워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좀 아니다. 너무 나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하태경 같은 사람들 김일성 회고록 발간해도 된다라고 하고, 공산주의자들을 몰아내야 된다, 반공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온몸으로 발작을 하면서 그것은 극우다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 하태경 같은 사람들, 그 홍진표, 김영환, 또 누구죠? 김건식입니까? 경남대학교 교수, 이런 유의 중간지대에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 중간지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아직 저는 제대로 된 철이 덜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은 반공이어야 되고요. 그 반공 속에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번영이 있습니다. 그거 반대로 하면 있습니다. 오늘 누가 제가 유튜브 댓글에 보니까 최근에 이제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시작된 날이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영상이 제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댓글을 남겼어요. 극좌를 욕하면서
우는 못 보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저를 비판하는 댓글이 남겼었습니다. 그 제가 그랬습니다. 어설프게 객관적인 듯, 어설프게 중립적인 듯 하는 자들 보면은 토가 나온다. 이렇게 제가 답글을 남겼습니다만은, 공산폭도들에게 죽창으로 배 찔려가지고 창자가 안 튀어나와 보니까 정신 못 차리고 헛소리를 해대는 거죠. 극좌고 극우고 간에 누가 먼저 일을 저질렀느냐, 시작했느냐, 피의자가 누구냐, 이 체제를 가로막으려고 했던 자들이 누구냐, 이걸 이제 가리자는 건데, 거기에 극좌 타령, 극우 타령, 중도 타령이 거기서 왜 나온단 말입니까? 자기 가족 중에 누구 하나라도 그렇게 당했다라면 그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철딱선이라는 말을 씁니다마는, 대한민국 체제를 뿌리째 부정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안티태제라는 말을 썼습니다마는, 김일성 체제가 더 강고하면 강고할수록 그것을 태제를 삼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태경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은 전두환 시대가 너무 엄혹했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종북 활동을 했다. 그렇지만은 김일성을 찬양하지는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요리조리 마라도나가 드리블 하듯이 빠져나가는 그런 아주 그 인간의 어떤 무슨 인간상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것을 엿보게 됩니다만은, 우리가 5.18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무언가를 할 때도 보면은 굉장한 폭력성을 보이고 전체주의적인 기질들을 우리가 보이는데, 지금은 그 기질들이 또 반대급부로서 전두환에게 가 있다. 누구든 전두환 욕 한번 해줘야 된다. 예. 늙어 죽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전직 대통령을 이리저리 광주로 어디로 멱살 붙잡고 쳐 끌고 다니면서, 광주에 가니까 또 어린애들이 교실 창문으로 머리 삐집어내 가지고 전두환이 뭐 악마다 뭐 이런 식으로 내뱉는 말, 그 애들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그 뒤에 흐뭇하게 보고 있는 정교조 교사가 있겠죠. 정교조 교사가 있겠죠. 뭐 정교조 교사 광주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경주에도 수두룩 빽빽합니다. 우글우글합니다.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캐치하고 점검할 수는 없지만은, 학교에서 새마을 깃발이 하나 둘 가을 낙엽처럼 떨어진 지가 이미 오래되었고 심각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라는 거, 주민자치법 개정안 그런 거 실시하기 전에도 이미 우리 경주 같은 지역도 이미 마을 공동체다. 오늘도 어느 마을에 그런 거 있었습니다. 플래카드 걸고 정말 마을 공동체 이런 거 이미 정서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업앤다운을 하면서 우상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저의 믿음인데, 지금은 아무래도 그 크게 수렴하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다운되고 있는, 침강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런 느낌이 제가 받고 있습니다. 전두환을 이야기하면은 너도 전두환 옹호하는구나, 너도 극우로구나, 이렇게 몰아가는, 굉장히 단편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흐름들이 있다는 걸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전두환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이런저런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